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이제 2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어려움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엔 목차를 먼저 정리해 놓고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공부하기보단 전체의 내용을 살피며 앞뒤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2단원 내용 중 일기도와 기하과 관련된 그림들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죠. 강의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형성평가 문제들을 풀어보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림은 가나는 일기도에 나타난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가나 중에 고기압을 골라보라는 문제네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구분할 때는 주변 기압이 있는 경우에는 고기압과 저기압 어떤 게 더 기압이 높은가를 찾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경우 고기압이 되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주변 기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로 별개의 것이거든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었어요?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즉, 가에서 보시면요,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가 고기압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보시죠. 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보시면은 둘 다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로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나가는 것을 통해 혹은 불어 들어오는 것을 통해 어떤 게 고기압이고 어떤 게 저기압인지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 가 나중에 고기압은 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 나중에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죠. 자,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저기압은 나가 되죠. 왜 저기압이 상승기류가 발달했었나요? 자, 저기압은 주변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서 상승기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즉, 기압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들의 입자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지면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었죠. 즉,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들이 모여있던 것이 흩어지고 그 결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공기의 덩어리들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모여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팽창하게 되고 기온도 떨어져서 마침내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세 번째입니다. 가 나중 지표 부근의 날씨가 맑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죠. 지표 부근의 기압이 온도가 높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맑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구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강 기류가 발생한 고기압에서 가능하죠. 방금 얘기했듯이 저기압의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고 그 결과 기온이 떨어져서 구름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경우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 나타나는 공기의 이동을 그림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A, B 지역에서 공기의 이동과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아까 그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서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바람의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람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얘는 고기압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고기압입니다. 실제 봤더니 공기가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구름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다음에는 B를 보도록 합시다. B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상승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얘는 저기압이 되는 것이죠. 실제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불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A 지역은 고기압, B 지역은 저기압이다. 예, 맞죠? A 지역은 고기압이고 B 지역은 저기압입니다. 두 번째, A 지역에는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날씨가 맑다 돼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강기류 때문에 그렇죠?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은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B 지역에서는 주변의 공기가 모여들어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상승기류 발생해서 구름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B 지역에 상승하는 공기는 압축되어 기온이 높아진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요? 자, 공기가 압축되지 않고 여기서는 팽창한다고 얘기했었죠. 왜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했었잖아요. 즉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이 작아지게 된다. 중력이 작아져서 기압이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서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압축되지 않고요. 기온은 내려가게 되죠. 하강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죠. B 지역에서는 구름이 생성되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 예, 맞습니다.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날씨가 흐려져 비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일기도 안에 고기압과 저기압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일기도를 보시죠.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C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연직운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연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밑에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서 내려가거나 이런 수직운동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A, B, C, D, E 그 4개의 기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기압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고기압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기압은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했었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보시죠. C 지역을 보시면요. C는 중심기압이 10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봤더니 중심기압이 얼마예요? 996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두 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게 고기압이 되는 건가요? 네, C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밑에도 볼까요? 자, 밑에 봤더니 992 헥토파스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이 기압 낮습니다. 위에 거도 기압이 낮아요. 자, 저기압인 특징이 또 있죠.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전선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에서는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뭐 그러면은 E 같은 경우도 고기압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C 지역에서 부는 바람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나가는 3번이나 혹은 4번이 될 텐데요. 중심에 저라고 써 있죠? 아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마 답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하강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기압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가고 하강 기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이 불어나가고 불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나간다는 건 기억하시죠?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나간다,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예전에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나간다, S 모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S 모양 이렇게 S가 두 개 이어진다 라고 저는 기억했었어요. 자, 저기압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S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S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유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저기압은 방향이 들어가는 거죠. 화살표를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 헷갈릴 일이 없으시겠죠? S 모양, S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고기압은 불어나가고 저기압은 불어 들어온다. 북반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남반구에서는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우린 남반구는 안 배운다고 했었죠? 자, 다음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A에서 E 중에 그림과 같이 바람이 부는 곳은, 모두 그런 곳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저기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압을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압을 고르시면 아까 우리 두 개 먼저 찾았죠. 여기서 A랑 여기 B였던가요? A, B, C, D. D네요, D. A랑 D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E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겠죠? 보시면 E 같은 경우에는 1012로 되어 있고요. B 같은 경우에 중심기압이 1000헥토파스칼로 되어 있으니까 B가 저기압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네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건가요? 답은 A, B, D가 되는 것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온대 저기압과 관련된 그림들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 이 지표면과의 경계면, 우린 전선이라고 했었고요.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났을 때 이루는 면, 요건 이제 전선면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한냉전선인지 온난전선인지 따져보려면요, 지표하고 봤을 때 어떤 공기 때문에 구름이 생겼는가를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요, 기억은 찬 공기가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한냉전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냉전선 어떻게 표시했었나요? 한냉전선은 지표면에 닿는 이 부분, 보통 파란색으로 색깔을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니은 보죠. 니은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와 만나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이때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전선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 전선의 이름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온난전선입니다. 그래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자, 전선면의 기울기를 보면은, 자, 한냉전선의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를 급격히 밀어 올리면서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의 경우에는요, 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운 공기였죠. 가벼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선의 기호 얘기하고 있었죠. 위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냉전선의 경우에는 삐죽 해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반원의 형태로 그려주시고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의 종류 보도록 하죠. 한냉전선에는 구름이 솟구쳐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그리고 구름이 모이는 형태가 되겠죠. 좁은 구역에 모이는 형태의 구름, 이거 저군형 구름이라고 했고요.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구름이 넓게 퍼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비의 종류는요, 한냉전선의 경우에는 전선면 바로 뒤에 비들이 모여서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겠고요. 반면에 온난전선에는 이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고 했죠. 이렇게 넓은 구역에 약한 비 혹은 뭐 보슬비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있었죠. 한냉전선에 내리는 비가 전선 뒤 좁은 구역에 걸쳐서 비가 오게 되고요.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전선 앞 넓은 구역에 걸쳐서 보슬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 서로 잘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은 어느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발달했을 때 공기의 수직 단면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압을 그릴 땐 오른쪽 앞쪽에 온난전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한냉전선을 그리게 되죠. 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뒤에 있던 한냉전선이 앞쪽으로 두 개가 만나면 폐색 전선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저기압이 소멸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앞쪽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지금 보이는 이 부분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온난전선이었습니다. 온난전선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뒤에 찬 공기가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부분, 여기서는 한냉전선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A와 B에 해당하는 전선의 이름 쓰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뭐예요? A는 한냉전선 전선이 되어 있고요. 자, B는요 온난전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되어 있죠. A는 B보다 전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한냉전선, 온난전선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죠. 기울기가 급합니다. 급하고 이동 속도는 어떻다고요? 뒤에 있는 놈이 더 빨리 이동하게 되죠. 빠르며, 그래서 두 개가 뒤에 있던 게 쫓아와서 앞에 있던 놈을 따라잡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자, 왠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금 이 그림은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이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이 저기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위쪽에는 찬 공기, 아래쪽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이런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찬 공기와 만난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과 같은 모양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쭉 밀어서 오게 되는 거죠. 무거운 찬 공기입니다. 무거운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고요. 따뜻한 공기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찬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따뜻한 공기의 이동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고요. 찬 공기는 점점 빨리 다가오게 되면서 마침내 두 개의 전선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폐색 전선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앞에서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냉전선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문제 두 번째 거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은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자, 무슨 전선이었죠 이거? 한냉전선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좁은 지역에 걸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아, 이게 맞죠? 여기 내립니다. 그리고 전선 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상승 기류가 약해서 아니죠. 강해서 충운형 구름 아니죠. 저군형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기류, 그리고 여기서는 저군형 구름에 의한 소나기. 자, 그리고 이 디귿에 보시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형성된 것이다. 아, 이거 맞죠? 맞습니다. 찬 공기가 밀어 올리면서 앞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점점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비가 온 다음에 찬 공기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비 온 후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 온 후 기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그림은 어느 전선면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선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죠. 자, 구름이 발생한 원인은 이 따뜻한 공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선이죠? 예, 온난 전선입니다. 여기 반원의 형태로 그리시면 되죠. 삐죽삐죽하면 안 돼요. 자, 이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한냉전선이다? 예, 아니죠. 무슨 전선이라고요? 예, 온난 전선이요. 자, 두 번째,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저군형 구름 아니었어요. 무슨 구름이었습니까? 네, 층운형 구름이었죠. 층운형 구름이었습니다. 헷갈리시죠? 자, 자꾸 얘기하시면서 쓰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층운형, 계단처럼, 혹은 이렇게 층층 계단 이렇게 되잖아요. 1층, 2층, 3층, 혹은 지층, 이렇게 쌓여있는 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완만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후 기온이 높아진다? 예,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선이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유의하실 거 있습니다. 뒤에 또 문제도 나올 텐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은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편서풍지대에 속해서 날씨의 변화가 보통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특히 봄과 가을에는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절에 따라 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서 밑에서 위로 이제 비가 아래쪽부터 점점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발달한 북서계절풍이 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눈이 오면은 서해안 쪽부터 이런 식으로 눈이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요건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장마전선이 발생하게 됐다, 태풍이 분다, 보통 아래쪽부터 이렇게 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 했을 때에는 비가 이렇게 서쪽에서부터 날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전선의 기온은 이거 아니죠. 이거 한냉전선의 기호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온대저기압과 일기도입니다. 우리 온대저기압 방금 배웠었죠? 자, 일기도를 통해서 날씨의 변화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배웠던 내용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전선이 있네요. 전선이 있으면 얘는 온대저기압입니다. 온대저기압에는 전선이 두 개 있다고 했죠? 오른쪽 앞에는 온난 전선이 있다고 했었고요. 얘가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온난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한냉 전선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이렇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 다음에 한냉 전선이 통과한다.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기압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기역에서 니은 방향의 수직 단면도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고 니은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것을 자르면 이렇게 착 세워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쪽에는 지금 한냉전선 있죠? 한냉전선의 뒷부분이 되니까 여기서는 찬 공기가 오겠다. 찬 공기 이쪽으로 찬 공기가 진행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난전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온난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난전선의 앞부분에는 이 따뜻한 공기가 밀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될까요? 자, 우선 기억 쪽 같은 경우에 찬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 쪽은 찬 공기.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답 나왔네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 쪽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억 쪽 같은 경우에 찬 공기가 밀어 올려서 이런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잘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고 했었을 때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 한냉전선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사람이 서 있어요. 저기압은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가 내리겠죠. 보슬비 내린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오겠고요. 따뜻한 공기 지난 다음에는 찬 공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소나기가 먼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일기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온대저기압을 나타낸 건데요. A, B, C 지역의 날씨를 보기 위해서 골라서 짝지으라고 되어 있죠. 자, A는 한냉전선 뒷부분에 있고요. C는 온난전선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맑은 날씨였죠. 구름은 없고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방금 봤던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올 테고요. 그리고 A는 좁은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비가 오게 됩니다. B 같은 경우에 구름이 잘 생기지 않죠. 자, 어쨌든 보기 보도록 하죠. 자, 보기 보면은요, 기억, 날씨가 대체로 맑다 돼 있죠. C는 지금 비 옵니다. 보슬비 오고요. A는 소나기 옵니다. 대체로 맑은 것은 비밖에 없겠네요. 넓은 지역에 거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여기서는 C가 되겠죠. 온난전선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D,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 이건 A가 되겠네요. 이렇게 각각 짝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A, B, C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라보랍니다. 아까 했던 내용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A 지역에 층운형 구름이 생긴다 되어 있는데, 자, A 보시면요. A는 지금 한냉전선 뒷부분입니다. 한냉전선 뒷부분이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아니라 저군형 구름이 되겠죠. 자, B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는데 소나기 안 오죠. 비 안 옵니다. 구름이 잘 생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C 볼까요? C 지역에서는 오랜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얘는 온난전선의 앞부분입니다. 온난전선의 앞부분,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구름이 온다고 비가 내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우선 하나 나왔습니다. 두 개 고르는 거죠. 자, 그리고 C 지역에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압이 높아질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압의 중심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집니다. 이 얘기는 처음 하죠? 낮아집니다. 저기압이 중심부예요. 저기압이 중심부로 가니까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5번 저기압의 중심 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되는데, 예,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날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A에서 E 중에 시간이 지날 때 다음과 같이 날씨가 나타나는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기압이 조금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기온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아, 이거 저기압 중심부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압과 일기도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오늘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와 위성사진을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일기도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여기 위쪽에 여기 지금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있죠. 앞쪽에는 온난전선, 뒤쪽에는 한냉전선 이렇게 되고 있네요. 현재는 지금 이 부분에 대체적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네요. 자, 전선 부근은 구름이 많다 되어 있는데 구름 많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고기압인 지역은 날씨가 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소멸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아니고요, 저기압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구름이 하강 기류에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구름이 잘 생성되지 않는 겁니다. 자, 3번 한냉전선의 경계로 기온이 변한다. 기온 떨어지게 되죠. 기온 떨어지게 됩니다. 앞쪽엔 큰 변화가 없다가 한냉전선이 지나면서 기온이 떨어진다. 4번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맞죠? 그리고 5번 온대 저기압은 점차 일본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네 번째, 계절에 따른 일기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기단의 이름과 성질을 찾아서 옳게 연결한 것을 옳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각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A는 뭐였습니까? A는 시베리아 기단이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으니까 기온은 낮고, 그리고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냉, 건조하다 얘기했었죠. 자, 그럼 A는 뭐가 된다고요?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은 한냉,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B를 보죠. B는 지금 양지간 기단이었습니다. 아래쪽 대륙 쪽에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난하다. 그리고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B는 양지간 기단, 그리고 특징은 한냉, 아니죠. 온난, 건조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C 보도록 하죠. C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니까 춥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 있으니까 습하죠. 한냉, 다습한 오츠크의 기단이었습니다. 한냉, 다습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거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계절에 따른 얘기도 두 번째입니다. 그린 가나는 우리나라의 두 계절의 일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기도가 시험에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 아니면 겨울입니다. 대체적으로 봄과 가을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겠죠. 잘 안 나옵니다. 확실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기도 문제가 나오면은 누차 얘기하지만 고기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 쪽의 특징이 저기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고기압이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는 바람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가 그림입니다. 가의 고기압 어딨냐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남동 계절풍이 분다. 계절은 언제였습니까? 예,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죠. 나에서 고기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쪽에 있죠. 저기압은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겠네요. 자, 계절풍은 북서쪽에 위치한 북서쪽에서 위치한 바람이 부는 북서계절풍이 되죠. 위에 이렇게 불잖아요. 지금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참고로 전선이 간격이 되게 좁죠. 등압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람이 엄청 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계절을 따지면은 겨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예,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가 계절은 무더위에 대비해야 된다. 여름이니까요. 그리고 나에서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된다. 되는데, 남고 북저형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이거는 서고 동저형의 겨울 날씨가 되는 겁니다. 남고 북저형은 이게 남고 북저형이 되죠. 여름철 날씨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됩니다. 4번 나 계절에 한파를 대비다. 한파라는 말은 굉장히 추운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나에는 주로 북서풍이 분다. 북서계절풍이 불죠. 이렇게 해서 계절에 따른 일기도 두 번째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나라의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기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그림 봅시다. 여기 봤더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 거기 보시면은요, 얘는 장마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찬 공기가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언제죠? 이게 초여름 장마철입니다. 초여름 장마철이 되는 거죠. 그럼 초여름 장마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서울은 날씨가 흐리다. 지금 전선이 딱 있죠? 이런 경우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날씨 흐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이다 되는데, 꽃샘추위는 언제예요? 꽃샘추위는 봄이죠, 봄. 그러니까 얘는 틀립니다. 의외로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지 정답률이 낮더라고요. 꽃샘추위는 봄에 해당하게 됩니다. 꽃샘은 꽃샘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걸 샘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 사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3번, 남쪽의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이 되면 열대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남쪽의 고기압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발생한 고기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4번,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자주 나타나는 일기도이다. 맞죠? 초여름 장마전선입니다. 자, 5번,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서 정체전선이 형성된다.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단원 학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자, 진도가 끝났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자,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체 내용을 쭉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2단원 전체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